시어머니 일기에 쓰인 충격적인 일,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시어머니 정숙 씨의 생활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엄하고 무서운 시어머님에게 이런 비극이 있을 줄이야.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한옥. 그 고풍스러운 기와지붕 아래에는 지난 50여 년간 풀리지 않는 두 여인의 팽팽한 긴장감이 실핏줄처럼 얽혀 있었죠. 여든을 바라보는 시어머니 정숙 씨와 40을 훌쩍 넘긴 며느리 수진 씨. 그들은 피를 나눈 가족이지만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만큼이나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섬 같았습니다. 섬과 섬 사이를 메우는 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감정의 골이었죠. 그 한옥의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정숙 씨의 얼굴은 언제나 그랬듯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검게 그을린 주름 사이로 드러나는 눈매는 매섭기 그지없었죠.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시작되는 그녀의 일상은 며느리 수진 씨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와도 같았습니다. 종갓집 맏며느리로 들어온 지 어느덧 20년, 수진 씨는 시어머니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시어머니의 기상과 함께 시작되어 시어머니가 잠자리에 드는 깊은 밤에야 비로소 끝이 났죠. 수진 씨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증오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이건 더 이상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에요. 내 삶을 옥죄는 거대한 속박이죠.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독버섯처럼 피어오르는 검은 감정들이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놓인 반찬을 힐끗 보시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수진아, 너는 고사리를 이리 무르게 볶으면 쓰니 쫄깃한 식감이 다 죽잖니 뭐. 그리 정성이 없어. 늘 반복되는 잔소리였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칼날이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수진 씨는 애써 얼굴에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지만 입꼬리는 억지로 끌어올려진 채 굳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건 완벽함이 아니에요. 그저 나를 흠잡고 깎아내리려는 일종의 의식 같은 것이겠죠. 수진 씨는 수십 번 되뇌던 말을 속으로 삼키며 고사리 무침을 다시 한번 접시 중앙으로 가지런히 옮겨 놓았습니다. 정숙 씨는 이 한옥을 자신의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아들을 키워낸 터전이자 척박했던 시절 자신의 고통과 인내를 증명하는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죠. 그러나 수진 씨에게 이 한옥은 젊은 날의 생기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흡혈귀와 같았습니다. 오래된 나무 기둥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고 한겨울에는 냉기가 스며들어 아무리 난방을 해도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한 번씩 친구들이 집들이 겸 놀러오기라도 하면 수진 씨는 일부러 문 앞까지만 배웅했습니다. 이 한옥의 낡고 시대착오적인 모습이 자신의 초라함을 대변하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죠. 어머니, 날씨도 추운데 우리 이번 겨울에는 보일러 공사라도 좀 하면 어떨까요? 성진 씨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요. 수진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보았습니다. 남편 성진이 늘 겨울에 감기를 달고 사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뱉은 말이었습니다. 정숙 씨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마치 지뢰를 밟은 사람처럼 그녀의 얼굴에는 싸늘한 경고의 기색이 역력했죠. 이놈의 집이 너 같은 젊은 것들의 장난으로
이리저리 뜯어 고칠 곳이 아니란다. 함부로 손댈 생각도 마라. 여기가 내 마지막 자존심이다. 내가 그걸 알기나 하니. 그 한마디에 수진 씨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수십 년간 켜켜이 쌓인 벽은 아무리 애를 써도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성진이 퇴근 후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그는 늘 두 여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처지였죠.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수진이가 잘한다고요. 그냥 좀 예쁘게 봐주시면 안 돼요? 술에 취해 반쯤 풀린 눈으로 성진이 애써 웃으며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지만 정숙 씨는 쯔쯔, 저 철없는 놈아. 내 아내가 내 고충을 알아주기는커녕 내 비위만 맞추고 있지 않냐? 라며 아들에게까지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성진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수진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자기 방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 관계에서 늘 그랬듯 무능하고 무기력한 관찰자에 불과했습니다. 수진 씨는 잠 못 이루는 밤마다 이 집을 떠나는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상상 속에서 그녀는 자유롭게 웃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림을 꾸려나가며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무게는 상상 속의 가벼운 행복을 늘 짓눌렀습니다. 아이들은 이 집을 떠나기 싫어했고 남편 성진은 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날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야 할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절망감에 수진 씨는 밤늦도록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는 희미한 달빛 아래 낡은 한옥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그녀의 마음속에 더욱 깊은 절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수진 씨의 마음에 맺힌 한과 정숙 씨의 고집은 점점 더 견고해져 갔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 오랜 평행선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숙 씨가 마당에서 약초를 다듬던 도중 갑자기 비틀거리며 쓰러지셨습니다. 그 모습을 발견한 것은 막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수진 씨였습니다. 정숙 씨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모습은 생전 처음 보는 연약한 모습이었죠. 어머니, 어머니. 수진 씨의 목소리가 한옥 마당에 메아리쳤습니다. 황급히 119를 부르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정숙 씨를 보며 수진 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쌓인 앙금은 셀 수도 없이 많았지만 막상 이렇게 쓰러지신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얄궂게도 증오만큼이나 깊게 뿌리내린 인연의 끈이었을까요?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을 쉬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수진 씨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 오랜 갈등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아니면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요? 그녀는 병실 창밖으로 멀어지는 낡은 한옥의 실루엣을 보며 묘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삶에서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충격적인 비밀이 담긴 상자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시어머니 정숙 씨가 쓰러진 뒤 병실을 지키던 수진 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늘 자신을 짓누르던 존재가 갑자기 위태로워지자 그 빈자리가 묘한 공허함으로 다가왔죠. 미움과 애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그녀의 심장을 잠식해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면 다시 고부 갈등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감이 그녀의 영혼을 피로하게 만들었죠. 남편 성진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입원에 어쩔 줄 몰라 하며 회사 일까지 제쳐두고 병실을 지켰습니다. 늘 그랬듯 모든 집안일과 아이들 뒷바라지는 고스란히 수진 씨의 몫이 되었죠. 그녀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병실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고 집안의 대소사를 처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 텅 빈 한옥에 들어설 때면 그녀의 어깨는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이 늙고 낡은 집에 대체 내가 왜 이토록 얽매여 살아야 할까요? 그녀의 입술 사이로 서늘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한옥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는 듯했죠. 수진 씨는 잠시라도 마음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숙 씨는 결벽증에 가까운 깔끔함을 요구하셨고 그녀의 안방은 늘 정갈하게 유지되어야 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틈을 타 수진 씨는 그동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시어머니 방 정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쩌면 그 일을 하는 동안 잠시라도 잡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순간 세월의 묵개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물건들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낡은 고가구와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듯한 장롱 속 살림들이었죠. 먼지를 닦아내고 곰팡이 냄새를 걷어내는 동안 수진 씨의 손끝에는 시어머니의 고집스러움과 외로움이 동시에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대체 저 할머니는 평생을 어떻게 사셨을까? 정말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수진 씨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장롱 안을 뒤적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장롱 속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비단 보자기에 쌓인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지만 어딘가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죠. 끈으로 단단히 묶여있는 보자기를 풀어 헤치자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나무 상자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바래고 해진 천 조각들, 말린 약초 주머니, 그리고 맨 밑에 웅크리듯 놓여있는 낡은 공책 한 권이 수진 씨의 시선에 포착되었습니다. 언뜻 보아도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공책이었습니다. 수진 씨의 심장이 갑자기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책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특유의 퀴퀴한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무게감이 그녀의 손끝을 타고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공책의 겉면에는 한자로 된 붓글씨로 세월록이라고 쓰여 있었죠. 망설임 끝에 수진 씨는 그 공책을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첫 장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2004년 10월 9일 비가 오는구나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숙 씨의 젊은 날의 글씨였습니다. 수진 씨는 마치 금지된 영역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은 아찔한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대체 뭘까요? 시어머니의 일기인가? 일기장 곳곳에는 잉크가 번지고 종이가 달아해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그녀의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는 때로는 격렬했고 때로는 서정적이었으며 또 때로는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죠. 수진 씨는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정숙 씨가 시집 오던 날의 이야기가 쓰여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설렘보다는 불안과 체념이 더 진하게 묻어나는 문장들이었죠. 시어머니가 이 한옥에 갇혀 지내야 했던 이유, 그녀의 시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고초들, 그리고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던 그 고단한 세월의 흔적이 웅크 자국 위에 아로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죽어도 내 며느리에게 이 고통을 물려주지 않으리라 하는 분노에 찬 외침 뒤에는 하지만 결국 나는 내 시어머니와 같은 길을 걷고 말았구나 하는 통안의 자책이 뒤따랐습니다. 수진 씨는 점점 더 깊이 일기장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 시어머니의 젊은 날의 비명과 탄식, 그리고 처절한 고독이 그녀의 귀에 선명하게 들리는 듯 했죠. 지금까지 자신에게 무뚝뚝하고 차갑게만 대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닌 한 명의 고통받는 여인의 절절한 삶이 그 일기장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정숙 씨는 고통스러운 시집살이 속에서도 자신만의 희망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 쳤지만 결국 시대의 거대한 폭력 앞에서 무릎 꿇어야 했던 가련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일기장의 글귀 하나하나가 수진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느껴왔던 증오의 감정이 순식간에 혼란과 동정심, 그리고 뼈아픈 이해로 변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 또한 이 한옥이라는 공간에서 억압받고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에 비하면 자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달았죠. 어머니, 어쩌면 제가 어머니의 아픔을 단 한 번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수진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일기장은 단순한 공책이 아니라 지난 세월의 모든 고통과 비밀을 오롯이 품고 있는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기장은 수진 씨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손에 들린 낡은 세월록은 더 이상 단순한 일기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 숨쉬는 유령처럼 정숙 씨의 과거를 고스란히 현재로 소환하는 강렬한 주술서와도 같았죠.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과거의 그림자가 수진 씨의 현재를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강철 같은 표정 뒤에 감춰진 여인의 아픔과 비명이 그녀의 심장을 격렬하게 흔들었습니다. 일기장의 중반부에 다다르자 내용은 더욱 파격적이고 섬뜩하게 변했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 즉 수진 씨의 시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후에 비참하고 처절했던 나날들을 피 토하듯 기록하고 있었죠. 아직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홀로 어린 아들 성진을 업고 가문 대소사를 감당해야 했던 그녀의 삶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오늘은 시아버님이 또다시 내 몸에 손을 대려 했다. 7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이 보고 싶다며 그의 유일한 핏줄을 보존해야 한다며 수진 씨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내용에 손에 든 일기장을 떨어뜨릴 뻔했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정숙 씨의 시아버지가 그녀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교적 관념이 뿌리 깊었던 그 시절,
젊은 과부가 가문희 씨를 잇기 위해 혹은 다른 이유로 원치 않는 관계를 강요당했다는 이야기는 암암리에 존재했지만 이것이 시어머니 정숙 씨의 이야기였다는 사실은 수진 씨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더러운 피, 이 더러운 손으로 자식을 안아야 하는 내 고통을 누가 알아줄까? 이 죄를 어떻게 씻어야 할까? 그녀의 일기 속에는 끊임없는 죄책감과 자기 혐오, 그리고 어디에도 기댈 수 없었던 외로움이 끈적하게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시선은 한 줄기 섬광처럼 일기장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일기장의 그 다음 페이지에는 정숙 씨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으로 필사적인 선택을 했다는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죽음을 택한 것처럼 그녀는 자신을 버리고 오직 아들 성진의 어머니로만 살아가기로 맹세했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꽁꽁 묶어버린 것이었죠. 그 일기장 속에 정숙 씨는 고통스럽게 절규했습니다. 어미 된 죄로 내가 내 몸을 더럽혔으니 이 더러운 몸으로 살아남아 자식만은 올곧게 키워내야지. 정숙 씨가 그토록 며느리 수진 씨에게 완고하고 심지어 고통스러울 정도로 강한 통제를 했던 이유, 낡은 한옥에 대한 지독한 집착, 모든 일에 완벽을 강요했던 강박적인 태도가 모두 그 과거의 끔찍한 그림자 때문이었음을 수진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강철 같은 고집이 사실은 부서지기 쉬운 여인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방어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어머니는 당신의 고통이 내게 전염될까봐 두려워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윽고 수진 씨는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과 마주했습니다. 오늘 성진이가 동네 아이들과 싸움을 했다. 그 아이들이 애비 없는 자식이라 욕설을 퍼부었다는 말을 듣고 내 품속에 잠든 어린 성진이를 보며 다짐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내리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만은 세속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게 하리라. 그 고백 속에는 어린 아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머니의 핏빛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바쳐 지켜내려 했던 것은 오직 하나, 아들 성진과 이한옥의 깃든 가문이 명예였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여성성, 자신의 행복, 심지어 자신의 영혼까지도 봉인했던 것입니다. 수진 씨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퍼부었던 온갖 불평과 불만이 한순간에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단 한순간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 그저 내 고통만 토로했을 뿐이었지. 그녀는 일기장에 번지는 눈물 자국을 보며 자신 또한 시어머니처럼 한 집안의 며느리이자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금 자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비극적인 삶이 고스란히 담긴 일기장은 수진 씨 자신의 삶과 무거운 현실을 투영하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이토록 끔찍하고 절절한 어머니의 삶 앞에서 자신과 시어머니의 해묵은 갈등은 사치스러운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느껴졌습니다. 낡은 한옥과 오래된 살림에 대한 시어머니의 집착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자신의 아픔을 다른 누구도 겪지 않게 하려는 간절한 염원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수진 씨는 눈물을 닦으며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시어머니를 향한 증오나 불만이 아닌 깊은 연민과 이해, 그리고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부디 살아주세요. 살아나셔서 이젠 제가 어머니의 모든 아픔을 안아드릴게요. 이제 수진 씨에게 시어머니는 더 이상 미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고통 속에서 희생하며 아들을 지켜낸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고도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핏빛처럼 진한 과거의 비밀은 현재의 고부 갈등을 단숨에 녹여버릴 뜨거운 이해의 불씨가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의 관계는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까요? 수진 씨의 손에 쥐어진 낡은 일기장은 더 이상 과거의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고 동시에 억압받았던 시어머니 정숙 씨의 영혼을 절규하며 현재로 소환하는 강렬한 부름과 같았습니다. 며느리 수진 씨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미워했던 시어머니의 잔혹함과 고집스러움이 단순한 성격 때문이 아니었음을 말입니다. 그 뒤에는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깊고 깊은 인간적인 상처와 고통이 도사리고 있었죠. 그녀는 정숙 씨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처절하게 홀로 싸워왔는지를 깨달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연민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어쩌면 제 평생 본 가장 외로운 사람이셨군요. 새벽 공기가 병실을 감싸고 돌았지만 수진 씨의 심장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간밤의 일기장 내용을 떠올릴 때마다 그녀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죠. 병실에 들어섰을 때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정숙 씨의 야윈 얼굴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밤의 시선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그녀는 시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그 얼굴은 더 이상 그녀에게 공포와 증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폭력에 홀로 맞서 싸워온 한없이 가련하고 연약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조심스럽게 정숙 씨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차가운 손등에 자신의 따뜻한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수진 씨는 지난 세월 동안 시어머니에게 던졌던 모든 날카로운 말과 불평불만을 속으로 사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 성진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실 안에 달라진 공기를 느꼈습니다. 늘 피로에 지쳐 보이던 수진의 눈빛은 밤새 울었던 흔적으로 붉게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 묘한 평온함과 깊은 슬픔이 공존하고 있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수진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 혹시 어머니께서 밤새 많이 아프셨어? 성진은 늘 그랬듯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불안정한 균형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그러나 수진 씨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성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성진 씨. 그게 아니라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머니의 마음을요. 그녀의 말 속에는 성진이 알지 못하는 혹은 애써 외면했던 묵직한 진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성진은 어리둥절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과 함께 아내의 변화에 대한 신락 같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길고
긴 고부 갈등이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죠.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정숙 씨는 조금씩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거나 미약한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 전부였죠. 그러나 수진 씨는 매 순간을 놓치지 않고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죽을 정성껏 쑤어드리고 마른 입술을 촉촉이 적셔주었으며 차가워진 손발을 부드럽게 주물러 드렸습니다. 이 모든 행동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은 정성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수진 씨 손길에서 알 수 없는 위로와 편안함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가끔 수진 씨의 얼굴에 머물렀고 그 짧은 시선 속에서 수진 씨는 시어머니의 깊은 내면을 읽으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돼요. 수진 씨는 속으로 되뇌며 마치 주문처럼 시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실에 평화로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는 정숙 씨 머리맡에 앉아 낡은 일기장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일기장에 모든 내용을 마음에 새겼지만 다시 읽을 때마다 새로운 아픔과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정숙 씨가 어린 성진을 품에 안고 세상의 비난과 맞서 싸우며 내가 내 몸을 더럽혔으니 이 더러운 몸으로 살아남아 자식만은 올곧게 키워내야지 라고 다짐했던 그 대목에서는 항상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거였어요. 제게 완벽함을 강요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아들이 온전하게 성장하기를 바랐던 거군요.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숨만 쉬고 있던 정숙 씨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흐릿했지만 일기장을 들고 있는 수진 씨의 얼굴에 정확히 닿았습니다. 정숙 씨의 눈빛은 충격과 당황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가장 치부이자 금기된 과거를 들켜버린 듯한 처절한 슬픔이 그 눈빛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녀의 마른 입술이 겨우 움직이며 작은 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수진아, 힘겹게 내뱉은 이름 속에는 경고와 애원 그리고 절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일기장이 떨어져 바닥에 나뒹굴었죠. 하지만 그녀는 일기장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정숙 씨의 손을 더욱 강하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으로 촉촉이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겠다는 굳건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이제 모든 걸 알아요. 혼자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돼요. 수진 씨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억압되어 온 정숙 씨의 영혼에 닿아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여주는 따뜻한 위로이자 뒤늦은 참회의 고백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옅은 소독약 냄새와 함께
두 여인의 묵직한 감정의 파고가 일렁였습니다. 과연 이 두 여인은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핏줄보다 진한 상흔을 넘어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아직 풀리지 않은 지난 세월의 응어리들이 과연 따뜻한 봄 햇살처럼 녹아내릴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정숙 씨의 눈빛은 불안과 당황,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치부이자 평생토록 꽁꽁 숨겨왔던 금기된 과거를 들켜버린 듯한 처절한 슬픔이 그 시든 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마치 세상의 모든 비난이 그 낡은 일기장을 통해 쏟아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마른 입술이 겨우 움직이며 작은 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수진아, 힘겹게 내뱉은 이름 속에는 경고와 애원, 그리고 절규가 뒤섞여 있었죠. 자신의 치욕스러운 역사를 며느리에게 들켜버린 시어머니의 얼굴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상처받은 채 일그러졌습니다. 수진 씨는 바닥에 떨어진 일기장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시어머니의 흔들리는 눈동자에 고정되어 있었죠. 그녀는 정숙 씨 마른 손을 잡은 채 더욱 힘을 주어 꽉 쥐었습니다. 그 작은 소나기 속에서 며느리의 모든 진심이 시어머니에게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모든 걸 알아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수진 씨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파르르 떨렸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겠다는 굳건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숙 씨 눈가에서 주름진 눈물 한 방울이 미끄러져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억압되어 왔던 슬픔의 해일이 터져 나오는 시작이었죠. 성진은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아내 수진과 어머니 정숙 씨 사이에서 느껴지는 형용할 수 없는 무거운 침묵과 울음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죠. 그는 닫힌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두 여인의 절규를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의 비밀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그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아내의 눈물과 어머니의 신음소리를 통해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 씨가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붉어진 눈시울과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맑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성진 씨 어머니를, 아니, 당신의 어머니를 부탁해요. 그녀의 말 속에는 알 수 없는 간절함과 무언가 굳게 다짐한 듯한 비장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진은 어리둥절했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수진 씨 눈빛 속에서 오랜 세월 얼어붙었던 고부관계에 새로운 봄이 오고 있음을 직감했을 뿐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드디어 무거운 짐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정숙 씨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여 퇴원하셨습니다. 한옥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 씨는 말없이 수진 씨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불편했던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벗어났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맴돌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들켜버린 뒤 찾아오는 초라함과 수치심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수진 씨는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모두 이해하는 듯 그저 따뜻한 미소로 그녀의 손을 감쌌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에 오셨으니 마음 편히 쉬세요.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해 드릴게요. 한옥의 대청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던 정숙 씨는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가늘고 떨렸습니다. 수진아, 너 그 일기장 다 봤느냐? 그녀의 얼굴은 마치 지난 세월의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가는 듯 처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수진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다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아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리고 얼마나 아들을 지키고 싶으셨을지. 수진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정숙 씨는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50년간 가슴 깊이 봉인해 두었던 아픔과 수치심, 그리고 한 번도 위로받지 못했던 외로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죠. 수진 씨는 그런 시어머니를 따뜻하게 안아들였습니다. 두 여인의 몸이 맞닿는 순간 오랜 세월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듯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핏줄보다 진한 상처는 결국 핏줄보다 진한 사랑으로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정숙 씨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아니,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며느리 수진 씨에게 향하던 매서운 잔소리와 날선 비난은 사라졌죠. 대신 깊고 따뜻한 눈빛으로 수진 씨를 바라보시며 때로는 조용히 미소를 짓기도 하셨습니다. 낡은 한옥에 대한 그녀의 지독한 집착도 놀랍게도 변화했습니다. 수진아, 이 낡은 한옥이 내게는 꽤 불편했겠구나. 너도 젊은 감각이 있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씩 고쳐가렴. 단 내 젊은 날의 흔적만은 고스란히 남겨두었으면 좋겠구나. 정숙 씨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고집도 통제도 없었습니다. 오직 며느리에 대한 이해와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수진 씨는 정숙 씨의 말을 듣고 기쁨과 함께 알 수 없는 아련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낡은 한옥을 서둘러 바꾸는 대신 정숙 씨가 그동안 아끼고 사랑했던 모든 물건들을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이 낡은 한옥은 이제 더 이상 갈등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정숙 씨의 삶의 역사이자 그녀의 아픔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소중한 유산이 되었죠. 그리고 수진 씨는 이제 확신합니다. 정숙 씨가 겪었던 그 끔찍한 과거의 사슬이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절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그 사슬을 끊어냈으니까요. 봄바람이 부는 어느 날, 대청마루에는 3명의 가족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며느리가 내어주는 따뜻한 꿀차를 마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수진 씨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이제 더 이상 미움의 그림자를 찾을 수 없었죠. 그저 한없이 평온하고 행복해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묵혀두었던 아픔의 짐을 내려놓은 그녀의 얼굴에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함께 찬란한 두 번째 봄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핏빛 진실로 점철된 금기된 세월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 속에서
영원한 평화와 행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50대에서 70대 시청자들에게 가족의 의미와 용서, 그리고 세대를 초월하는 깊은 사랑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